삼각함수 활용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삼각함수 활용. 이상해? 왜? 아 기분이. 기분이? 항상 실판으로 하셨는데. 그래. 삼각함수. 내 글씨가 너무 적나라하게 활용을 들어갈 텐데, 삼각함수 활용은 세 가지 파트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파트가 사인 법칙. 이제 너무 글씨 작거나 하면 좀 알려주세요. 사인 법칙이 있고,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코사인 법칙이 있고, 세 번째 파트가 삼각형 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막 개념적으로 많지가 않아, 내용은. 근데 이제 막상 이걸 적용시켜 보려고 하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사인 법칙을 쓸 것인가, 코사인 법칙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게 제일 먼저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경우는 넓이 구하는 방법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걸 모두 소개시켜 주긴 할 거야. 근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식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거 위주로 좀 볼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인 법칙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자, 삼각형이 있다. 삼각형 한 번에 그릴 수 있나? 모르겠다. 자, 삼각형 ABC가 있다고 쳤을 때, 자, 삼각형은 총 6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떤 거? 각 3개랑 이렇게 각 A, 각 B, 각 C, 각 3개랑 그 다음에 변 A, 변 B, 변 C, 이렇게 변 3개랑 각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사인 법칙은 뭐냐라고 했을 때 원을 이렇게 해서, 태영씨 어서오세요. 자리하시죠. 늦으셨네요. 네. 조금 놓친 부분은 영상으로 보시고, 뒤에 앉아요? 앞에 앉고 싶어. 앞에 앉으세요 그럼. 의자가 없어서. 이거 뭐 여기 앉고 싶으면 여기 앉아도 되고, 그래, 의자가 없어? 그럼 거기 앉아. 아니 의자가 들어가. 없어. 가져가도 돼요? 의자가 없구나. 가져가도 되죠? 이거를 왜요? 아니야, 이거 설치해줄게. 너 오늘부터야? 새로운 수업 방식 도입. 그래서 오 아이패드. 아이패드 아니고. 아이씨. 패드. 자, 해서 사인 법칙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일단 공식부터 소개해보자면, 자, 어떤 사인 각 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랑 어떤 각에 대한 사인 값이랑 그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랑 또 어떤 각에 대한 사인 값이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다 똑같아. 같은 삼각형에서는 이게 항상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특이한 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항상 뭐랑도 똑같냐면, 이 외접원 있죠?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R이라고 한다면 그거의 2배랑도 똑같다. 그래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들어가는 식이 사인 법칙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인 법칙은 그럼 언제 쓰냐라고 하면 총 3가지 상황을 좀 기억해주면 되는데, 다 그 개념 노트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인 법칙을 언제 쓰냐? 우리가 각 2개랑 변 1개를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 뭐 각이나 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각도가 60도라고 알고 있어. 그리고 B라는 각도가 30도라고 알고 있어. 45도라고 할까? 잠깐만요. 45도라고 알고 있고, 요 변의 길이가 2야. 이렇게 각 2개랑 변 1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요 B에 대해서 알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각 2개랑 변 1개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쓴다.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어느 상황에서 또 쓰냐면, 각 1개랑 변이 2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래서 각 1개랑 이번에는 변을 2개를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A는 몰라. 얘가 2, 얘가 3. 이래도 내가 사인 A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되지. 뭐 이런 식으로 A에 대한 정보를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해서 각 1개랑 변 2개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때 요 각이 어떤 각이면 안 되냐면, 끼인 각이면 안 돼요. 근데 끼인 각이 아닌 각이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끼인 각이 돼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할까? 요 각을 알고 있다 쳐봅시다. 요 각을 60도, 얘가 2, 1인 걸 알게 돼버리면은 내가 사인 B분의 B가 사인 A분의 A 혹은 사인 C분의 C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지금 사인 60도 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도 모르고 사인 C도 모르고 또 그거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도 몰라서 아무것도 얻어낼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래서 그럼 각 1개랑 변 2개일 때 이 각은 끼인 각이 아닌 각일 때만 내가 사인 법칙을 좀 쓸 수가 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게 끼인 각이면 그때는 코사인 법칙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배울 건데 어쨌든 각 한 개랑 변 두 개일 때도 내가 사인 법칙 쓸 수 있는데 이때 그 각은 띄인 각이 아닌 각일 때만 좀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외접원이라는 말만 들어가도 그냥 사인 법칙은 무조건 최소 한 번 이상 쓰게 됩니다. 왜냐면 삼각함수 활용해서 너희들이 어쨌든 간에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을 무조건 쓰게 될 건데 외접원에 반지름이 들어가는 식이 사인 법칙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외접원이란 말 들어가면 무조건 사인 법칙 한 번은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총 3가지 상황에서 보통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2개 변 하나, 각 하나 변 2개, 그러니까 총 3개는 줘야 돼. 아니면 외접원 같은 말이 나오면 내가 사인 법칙을 쓴다. 외접원은 왜?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이 왜 근데 도대체 이렇게 되냐라고 해서 한번 증명을 해 드릴까요? 한번? 아니요. 궁금하지 않아? 안 궁금해요. 이제 원 그리기 더 편해졌으니까 증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얘를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삼각형 ABC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잠깐 삼각형도 좀 이쁘게 그릴 수 있나? 이렇게 그리면은 좀 이렇게 이쁘게 안 그려지나? 잘 됐다. 뭐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아직 좀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 제 패드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 이렇게 있다 라고 썼을 때 내가 sin a분의 a가 2r이 된다는 거 한번 증명해 볼 거거든. 똑같은 방법으로 sin b분의 b가 2r이 되고 sin c분의 c가 2r이 된다는 거, 요 3개의 식을 내가 증명을 하면은 요 사인 법칙이 증명이 되는 거죠. 왜냐면 sin a분의 a랑 sin b분의 b랑 sin c분의 c가 다 2r로 똑같게 되는 거니까. 이걸 증명해 볼 건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요 각 A 있지. 자, 요 BC라는 호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볼 수 있지, 각 A는. 그러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내가 이렇게 이어도 A'이라고 하면은 요 각이랑 요 각은 똑같겠죠, 어차피. 원주각으로 똑같지? 근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A'B를 어떻게 잡았냐면 이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잡았거든, 지금. 그러면은 요 각은 90도가 되겠지, 지금. 그리고 요 A라는 변의 길이 있지. 이 각 A를 마주보고 있는 요 변의 길은 움직이지 않았지, 지금. 얘는 그대로 A야. 그러면은 여기서 sin A 값을 구해보면 어떻게 돼? 이 직각삼각형에서 보는 거지. 이 직각삼각형에서 sin A 값은 빗변분의 높이지. 즉 2r분의 a가 되지. 여기서 뭐가 돼? sin a분의 a가 2r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되지. 이해될까? 얘를 밑으로 옮기고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 네네. 아연이 이해 안 됐다. 그치? 무슨 소리냐면 일단 자, 맨 처음에 요 ABC가 있었어, 검은색. 근데 내가 이 각 A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랑 관계식을 좀 보고 싶어서 이 각을 똑같은 각을 유지하면서 여기로 옮겼어. 이건 이해되지?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면은 sin A는 빗변분의 높이라는 거 이해되지? 즉 얘가 2r이잖아 지금. 왜냐면 내가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일부러 설계를 했거든. 그럼 2r분의 a가 sin A라는 것도 이해되니? 그럼 sin A를 오른쪽 분모로 넘기고 요 2r을 왼쪽 분자로 넘기면 sin A분의 A가 2r이 되죠. 그쵸? 그래가지고 요 식이 증명이 되는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B랑 C에 대해서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sin A분의 A가 2r, sin B분의 B도 2r, sin C분의 C도 2r인데 그러니까 이걸 왜 해줬냐면 사실 증명이 나올 일은 절대 없어. 근데 너희가 뭐는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외접원 나오고 삼각형 나오잖아? 그러면은 항상 이 지름 진학이 있지. 요 지름 진하게끔 이 각을 좀 옮겨볼 수도 있어야 된다. 왜냐면은 이 지름을 뭐랄까, 이 지름이라고 할까, 이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 있지, 외접원. 내접하는 삼각형 그리면은 무조건 직각삼각형 만들어지지. 요거는 많이 이용해서 이 사인 법칙 증명하는 것도 이런 관련이 있으니까 항상 어떤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있다라고 하면은 지름을 지나가게끔 이렇게 좀 옮겨보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인 법칙 증명도 한번 해봤고요. 코사인 법칙 증명은 안 할 거야. 그건 좀 복잡해서 좀 할만한 거 위주로 했고, 자, 이게 사인 법칙이다. 코사인 법칙까지 하고 문제 좀 풀고 잠깐 쉬었다가 삼각형의 넓이 하고 마무리합시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보겠습니다.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쓰진 않을 거야. 외접원 관련돼서 쓰는 건 사인 법칙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쓰면은 뭐 같아? 피타고라스 정리 같죠?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조금 더 확장했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 값이 들어가겠지. 이런 느낌으로. 나머지도 똑같이. 그럼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 곱하기 코사인 b. 똑같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곱하기 코사인 c. 이런 느낌으로 코사인 값이 들어가는 이거 세 가지씩이 뭐다? 코사인 법칙이다. 여기서 조금 응용해서 이 코사인 a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정리해보면 어떻게 된다? 나머지 다 얘 이쪽을 넘기고 얘도 나눠주고 하면은 얘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인데 이거를 뭐 굳이 그럼 외워야 되냐라고 하면은 사실 내가 요식만 알고 있어도 요식은 그냥 넘기면 되는 거라서. 근데 나중에 좀 외워지게 됩니다. 어차피 똑같이 코사인 b는 뭐다? 똑같이 해보면 코사인 b는 2c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이 될 거고, 똑같이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되겠죠. 뭐 이런 느낌으로 다 코사인에 대해서 또 정리가 된다 해서, 그럼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라고 하면 딱 두 가지 상황만 기억하면 됩니다. 심플하죠? 코사인 법칙 언제? 아까 말했던 거 있지, 요거. 각 한 개랑 변 두 개인데 끼인 각인 경우 있지, 각 한 개가. 그래서 각 한 개 더하기 변 두 개에 대한 정보를 뭔가 문제에서 알려줬다 라고 하면은 코사인 법칙 쓰면은 무조건 뭐를 알게 되냐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알게 돼.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내가 알 수 있게 된다. 오케이?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각 한 개가 끼인 각이 아닌 각일 때는 사인 법칙을 쓰고, 그럼 얘는 끼인 각일 때만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야. 얘는 다 쓸 수 있어. 이게 끼인 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다 코사인 법칙 쓰면 만능입니다. 코사인 법칙은 그냥 각 한 개랑 변 두 개 주어져 있는 경우에 만능으로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소리냐? 이것도 예시 하나 한번 들어볼까? 문제를 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긴 한데, 자, 예를 들어서 60도 문제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주어졌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때? 각 하나랑 두 변인데 두 변의 끼인 각이 아니지. 이런 경우에 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코사인 법칙을 써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어. 어떻게? 그냥 항상 코사인 법칙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각을 주어진 거 있지. 각 주어진 거에 마주보고 있는 요 대변의 길이 있지. 요 놈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얘의 제곱은으로 시작해야 돼, 항상. 그러니까 각을 알고 있는 거에 마주보고 있는 놈의 제곱은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3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2x 코사인 60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뭐야 이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풀면 x가 무조건 나온다고. 이해되니? 풀진 않을게. 그래서 꼭 두 변의 길이랑 그 끼인 각을 주지 않아도 무조건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다. 코사인 법칙 쓰면. 만약에 끼인 각이면 더 쉽고,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얘가 얘를 줬어. 요 길이를 줬어. 3이라고. 그리고 얘를 구하래 이번에. 하면 이건 더 쉽게 구해지지? 얘는 어떻게 더 쉽게 구해지니? x제곱은 항상 각을 준 거에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주인공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x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3 코사인 60도니까 얘는 뭐 2차 방정식을 풀 게 없잖아. 조금 더 쉽긴 해. 끼인각을 준 경우. 근데 끼인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2차 방정식 풀면 나온다. 그래서 얘는 좀 만능. 각 한 개랑 변 두 개를 줬을 때 코사인 법칙 쓰면은 만능으로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수업인데 너무 하드하니? 좀 빡세니? 그렇진 않지? 들을만 하지? 이미 배운 거긴 하잖아. 자, 마지막 딱 여기까지. 개념만 하면 지루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문제 좀 풀다 봅시다. 알았죠? 자, 마지막은 뭐냐? 그러면은 변 3개를 다 준 경우에 코사인 법칙 쓰면은 뭘 알아낼 수 있냐면 모든 각의 코사인 값을 알 수 있어. 왜?
우리가 아까 그거 알고 있지. 코사인 A는 뭐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뭐 코사인 b도 세 변의 길이만 알면 내가 코사인 A든 코사인 B든 코사인 C든 다 골라서 알아낼 수가 있다. 오케이? 코사인 A나 코사인 B나 코사인 C를 알게 된다는 거는 모든 각에 대한 정보를 다 알게 된다는 거거든. 그럼 사인 A, 사인 B, 사인 C도 당연히 알게 되겠지. 코사인 값을 알면은 사인 탄젠트 값도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변 3개의 길이를 정확하게 주든 아니면 변 3개의 길이의 B만 알아도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길이의 B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요 A 길이랑 B 길이랑 C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3대 4대 5야. 길이의 B가. 그러면 정확히 3, 4, 5라고 안 주고 그럼 A를 3K, B를 4K, C를 5K라고 논다고 해도 코사인 A나 코사인 B나 코사인 C 구할 때 어차피 K제곱은 약분이 되거든. 분모 분자. 그래서 길이의 B를 주든 변 3개 길이를 정확하게 주든 상관없이 우리가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다 구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주면은 세 변의 정보를 다 주면. 오케이? 그래서 코사인 법칙도 이제 너희들이 딱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어야 되는지, 사인 법칙을 또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는지 이 5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처음에는 헷갈리니까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 각 두 개 변 한 개, 각 한 개 변 두 개는 사인도 쓸 수 있고 코사인도 쓸 수 있는데 코사인은 아무 때나 쓸 수 있고 사인은 끼인 각이 아닐 때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외접원 나오는 거는 사인만, 변 3개 나오는 것도 코사인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까지가 3분의 1을 한 거야. 삼각함수 활용. 삼각함수 활용 요거랑 이제 넓이만 구하면은 삼각함수 볼 일 없습니다. 당분간 기말고사 칠 때까지.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까? 수원으로 넘어가서 한 문제씩 풀면서 유형별로 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구나 라는 거 좀 익혀봅시다. 이거 레벨 A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좀 그래도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보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는 각 두 개랑 변 하나를 줬네. 사인 법칙 쓸만 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연습해보고 싶은 친구들 연습해보시고요. 굳이 나는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건데? 라고 생각하시면 B부터 푸세요. 아셨죠? 늘 하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805번만 봅시다. 잘 보이니? 괜찮지? 좀 키워줄까? 자, 유형 1번부터 한번 봐볼게. 삼각형 ABC가 있대. 삼각형은 항상 저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제일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이게 딱 정삼각형도 아니고 이등변 삼각형도 아니고 그냥 아무 직각삼각형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5라고 줬고 지금 요 길이를 4라고 줬고 문제에서 뭘 줬는지부터 표시. 이렇게 줬네. 그럼 뭘 줬지?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이 아닌 각을 줬다. 그치? 그러면은 두 변의 길이랑 각 하나 줬으니까 코사인 법칙 쓸 수도 있어. 뭘 원하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 원하면 코사인 법칙 쓰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사인 법칙도 쓸만해. 끼인 각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근데 뭘 궁금해하냐면 코사인 B의 제곱을 궁금해하거든. 지금 요 각도가 궁금한 거니까 굳이 코사인 법칙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요 길이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은 사인 A 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5는 사인 B 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4 라고 써주면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사인 B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얘가 5분의 4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겠다. 이 사인 B에 대해서 나머지 다 정리해준 거야. 역수 취해준 다음에 잘 해준 거 맞나? 잘못했지 나. 아닌가? 잘 해줬나? 잘 해줬나봐. 자 하면은 사인 B가 5분의 2 루트 3이 됩니다. 사인 값을 알아냈네? 코사인 값 바로 알아낼 수 있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어차피 1이지? 얘 제곱하면 얼마야? 사인 B의 제곱은 25분의 12죠. 그럼 코사인 B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 25분의 13이 돼야 얘랑 얘 더했을 때 1이 되겠죠? 근데 동그라미 너무 많이 치니? 헷갈리나? 괜찮아? 그런 건 상관없니? 어쨌든 25분의 13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쓸지 코사인 법칙을 쓸지를 좀 이렇게 유형별로 좀 분석해 놓으세요. 사인 법칙 쓰는 경우 3가지, 코사인 법칙 쓰는 경우 2가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놓으면 좀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또 삼각함수 활용해서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 A 더하기 B 뭐 쭉 볼까?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많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B 더하기 C 이렇게 각 두 개를 막 더하거나 이걸 심지어 2로 이렇게 각 두 개 더한 경우 있지. 이런 식으로 보이니?
이런 식으로 각 두 개 더하고 이렇게 각 두 개 더한 거 이렇게 각 두 개 더한 거 많이 보이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만. 그만? 아니 멈출 수 없어. 내가 원하는 케이스가 하나 안 나오네. 어쨌든 이런 거 나오는 경우 있지. 문제에서 상함수 활용인데 막 a 더하기 b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2분의 b 더하기 c 이런 게 나온다 라고 하면 어떻게 바꿔서 푸는 거냐면 우리가 뭘 알고 있니?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항상 180도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 그럼 a 더하기 b라는 건 파이 빼기 c지. 그러면 예를 들어 사인 a 더하기 b 이런 놈들은 뭐랑 똑같은 거야 지금? 사인 파이 빼기 c랑 똑같은 거니까 사인 파이 빼기 c는 뭐랑도 똑같아. 그럼 얘는 채윤아 네. 사인 파이 빼기 c는 어떻게 바뀌지? 사인 일단 사인 c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거요? 응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왜냐면은 자 이거 까먹었니? 자 아니 삼각형에서 왜 휘냐? 삼각형에서 각 관련돼서 변환하는 건 어떻게 한다? 일단 얘가 2분의 파이의 짝수배지? 그럼 무조건 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는 거지. 사인 c가 되는 건데 파이 빼기 c면 100파이 갔다가 백 하는 거니까 2, 4음면의 각이지 파이 빼기 c는. 그니까 2, 4음면에서는 사인이 플러스니까 그대로 플러스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니까 a 더하기 b 이런 게 나오면은 파이 빼기 c니까 이게 사인 c 이렇게 하나로 바꿔주면 됩니다. 하나의 각도로. 같은 이유로 만약에 2분의 b 플러스 이런 게 나왔다 라고 하면 b 플러스는 뭐랑 똑같으니까 파이 빼기 a랑 똑같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a가 되는 거거든 지금.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번에. 이거는 수연이가 해볼까? 문제에서 코사인 2분의 b 더하기 c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삼각형에 세 삼각형이 있대. 삼각형에 ABC가 있다고 쳤을 때 이런 게 나왔어.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a로 생각을 해줘서 얘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 그럼 얘는 사인 사인 2분의 A 2분의 a로 바뀌는 거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 얘는 플러스가 되죠. 왜냐면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a는 1, 4면의 각이죠. 1, 4면에서는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탄젠트는 다 플러스니까 그냥 그대로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바꿔줘서 푼다. 각 하나로. 각이 이렇게 여러 개가 중복돼 있는 경우 있지. 이렇게 a 더하기 b, b 더하기 c, 뭐 c 더하기 a 혹은 그걸 2로 나눈 거 방금처럼. 이런 경우에는 각을 다 한 개의 각으로 표현해라. 무슨 말인지 알지? 각 3개를 더했을 때 180도 되는 거 이용해서 이거 그래서 하나 해볼까?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sin a 더하기 b가 뭐가 된다는 거 아까 배웠니? a sin c가 된다는 거 했지? 얘랑 똑같은 건 a sin c. 근데 얘만 있을까? 여기서 뭘 원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삼각형이면 무조건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다 성립하는 거거든 지금. 왜 저번에 반지름은 뭐 문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써보면 자 우리가 a sin c랑 똑같은 거 궁금하지? 그럼 얘랑 조합해보면은 a sin c랑 뭐랑 똑같아? c sin a랑 똑같지? 얘랑도 똑같네. 그럼 오케이? 이거 두 개가 정답이 되겠다. b sin b는 뭐 상관없겠지? 문제랑 괜찮니? 할만하죠? 넘어갈게요. 사인 법칙 그래서 이런 때 각 하나랑 각 두 개랑 헷갈려 죽겠네. 각 하나랑 변 두 개 줬을 때 쓸 수 있는데 그 각은 끼인 각이 아닐 때는 사인 법칙 쓸 수 있다 라는 거 지금 첫 번째 문제 한번 해봤고 같이 보면서 해야겠다. 여기 답이 안 적혀 있어서 확인하면서 해야지. 몇 시지? 42분 아직 많이 남았네. 그치? 시간은 왜 이렇게 오늘 안 가지? 그래서 유형 그 다음 유형 한번 넘어가 볼까? 외접원 나왔을 때 한번 해봅시다. 자 외접원이 나왔어요. 외접원이 나왔는데 이게 나도 패드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무리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일단 오늘 그냥 해봅시다. 알았죠? 어차피 뭐 숙제도 없었으니까. 자 이렇게 A, B, C, D가 있대요.
BD 길이가 5고 CD 길이가 2고 사인 DAB 요 각에 대한 정보를 줬거든. 얘를 세타라고 해볼게. 사인 세타가 얘를 세타라고 하면은 사인 세타가 10분의 7이라고 줬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DAC 요만큼에 대한 각도가 궁금한 거야. 얘를 알파라고 해봅시다. 사인 알파가 궁금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이 삼각형 DAB 있지. 요 파란색 삼각형도 외접원이 요 원이지. 그리고 요 빨간색 삼각형도 외접원이 똑같지. 외접원을 공유한다는 거는 내가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도 사인 법칙 쓸 수 있잖아. 어떻게? 사인 세타 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의 2배가 되는 거지. 그런데 요 빨간색 삼각형에서도 내 사인 법칙 쓸 수 있지 당연히. 삼각형이면 무조건 사인 법칙은 쓸 수 있어. 그래서 사인 알파 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2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r인데 외접원이 똑같으니까 얘도 2r이겠지. 똑같은 외접원 반지름 길이. 얘랑 얘랑도 똑같으니까 지금 얘랑 얘랑도 똑같은 거지. 그쵸? 우리가 그러면은 사인 세타 분의 5가 사인 알파 분의 2라는 걸 알게 됐는데 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 내가? 10분의 7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알파가 얼마가 되겠구나? 계산해보면 되겠죠? 나 계산이 안 돼. 7분의 50 25분의 7인가? 이게 맞을까? 암산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확인해볼까? 네, 25분의 7 이런 느낌으로 미지수 하나니까 뭐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외접원이 나와도 사인 법칙을 좀 이렇게 유용하게 이용해줄 수 있다 라는 거고, 하나만 예시 더 들어볼까? 812번 한 문제 풀어볼래 이거? 한번? 한 문제 풀어봅시다. 또 나만 풀면 좀 졸리니까. 태경이는 연휴 때 잘 쉬었니? 잘 쉬었어? 표정이 좀 씁쓸하다. 연휴가 끝나서 그런가? 아 왼쪽 잘리는 것 같네. 시간 한 2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죠. 삼각함수 그래프 풀던 때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이게 그래프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또 모르겠네. 도형을 싫어하면은 싫을 수도. 같이 볼까요? 한번? 시간 한 3분 정도 됐네요. 시간 좀 더 필요하다. 아 잠깐만. 조금?
1분 더 줄까? 우리 다 푼 친구들은 어차피 다 숙제니까 건너뛴 것들 그런 거 한번 풀고 계세요. 시간 쉬셔도 되고. 아니 치우게. 저거 아니야? 아 됐어요. 응, 한번 봅시다 그럼. 자, 예림아, 뭘 써야겠다 생각했니? 좀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지금 사인 법칙밖에 안 배워오셔서 사인 법칙을 썼겠지? 뭘 보고 그 생각을 했어? 일단은 전 B 플러스 C를 B 플러스 C를 사인으로 바꿨네요. 사인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파이 A 해서 파이 빼기 A면 얘가 왜? 그러니까 얘가 그럼 코사인 A가 되지. 그치. 나 뭔 말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네. 얘는 코사인 A가 되는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겠지. 왜 그러냐면 이 파이 마이너스 A라는 건 2사분면의 각이니까 2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줘야 됩니다. 태경 이거 알고 있지? 네. 까먹었니 조금? 아니요. 괜찮아? 응. 그러면은 좋아. 일단 조건부터 해석을 했네. 예림이는 여기서 마이너스 4 코사인 A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코사인 A의 제곱이 4분의 3이구나 라고 이렇게 조건을 해석했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됐고 이 조건을 해석했어. 풀었어? 이거를? 그 루트 씌워가지고. 코사인 A는 뿔마 2분의 루트 3인데 그럼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얘 잠시만요. 네. 둘 중에 한 플러스 둘 다 되지. 근데 둘 다 돼요? 상관없지. 왜냐면 A가 예를 들어 둔각일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각도가 여기 2사면의 각도여도 상관없지. 삼각형의 각이 180도만 안 넘어가면 되잖아. 한 각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서 둘 다 가능은 합니다. 이론상으로. 일단은 보류.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긴 했어 아직. 뭘 쓰고 싶어 여기서? 저 여기서요? 응. 이 어쨌든 코사인 A도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어쨌든 구했어. 뿔이든 마든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사인 법칙 써가지고 변 왜 사인 법칙 쓸 거라 생각했어? 어떤 조건을 보고? 각이 이미 나와. 각이 이미 나와 있다. 코사인. 근데 각 하나 있어도 그거 쓸 수도 있잖아. 코사인 법칙 쓸 수도 있잖아. 사인 법칙 변. 근데 반지름 보여야 되잖아. 그치? 요게 내가 원했던 답이었어.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하니까 사인 법칙을 써야겠고 외접원이란 말이 나오잖아. 외접원 뭐 관련돼서 뭐 구하라고 하니까 사인 법칙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그럼 사인 A 값을 내가 알 수가 있지. 이거 보면은 얘들. 그리고 중요한 점 삼각형의 각도잖아. 삼각형의 각도에서 코사인 값은 내가 말한 대로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 사인 값은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 왜냐면 삼각형의 각도는 내가 말했던 대로 1사면의 각도 아니면 2사면의 각도로 무조건 나와야 되지. 삼각형이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는 없으니까 한 각도가 180도 넘어갈 수는 없지. 그래서 무조건 삼각형의 한 각도는 180도를 안 넘어가야 되니까 1사면의 각도 아니면 2사면의 각도인데, 근데 1사면의 각이든 2사면의 각이든 사인 값은 무조건 플러스가 되지.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거든. 그래서 코사인 A의 제곱이 4분의 3이니까 사인 A의 제곱은 4분의 1이지. 두 개 더하면 1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 A 값은 뿔마 2분의 1인데 이 A라는 각도가 삼각형의 각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다. 무조건 플러스만 가능하다 라고 해서 내가 사인 A 값을 알게 됐네. 그럼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거는 사인 A도 알고 그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도 알기 때문에 사인 A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인 3이 뭐랑 똑같다? 이 삼각형의 외점의 반지름의 2배랑 똑같다 라고 하면은 R 빼고 다 알았지 이제. 정답이 뭐가 되나? 따라서 외점의 반지름은 3이 되겠구나 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좀 요약하면 좀 뭔가 번잡스럽게 되긴 했는데, 첫 번째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 봐. 외접원의 반지름을 길이를 구해라? 내가 최소한 사인 법칙 한 번은 쓰겠구나 라는 건데, 마침 딱 보니까 내가 사인 법칙을 써서 외접원 반지름 구하려면은 사인 법칙 이거잖아. 사인 A 분의 A는 사인 B 분의 B는 사인 C 분의 C는 2R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란 말이지.
내가 얘를 알든 얘를 알든 얘를 알면 얘가 알아내게 되니까 지금 알아지게 되니까 지금 내가 A라는 요 길이를 알고 있지 지금 3이라고 사인 A만 구하면 끝나네. 사인 A 구하는 데 집중하면 돼.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코사인 A 값을 알았다고 해도 바로 사인 A를 구해서 그냥 요 식에 대입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니?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야 됐다. 괜찮나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풀어볼 만한 문제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자, 사인 법칙 변형하는 것도 한 문제 풀어보자. 이제 뭐 했냐면 사인 법칙 쓰는 상황 중에서 두각이랑 한 변 주는 경우, 그 다음에 외접원이란 말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쓰는지 뭐 2개 정도 본 거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의 변형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사인 법칙 있지. 사인 법칙은 방금 우리가 썼던 것처럼 요건데 그럼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이것도 일종의 비례식이거든요. 비례식이라서 A 대 B 대 C랑 뭐랑 똑같은 거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비율이. 그러니까 A 대 사인 A 대 B 대 사인 B 대 다시 대가 아니지. A 대 사인 A는 B 대 사인 B는 C 대 사인 C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고 해도 됩니다 지금. 이것도 일종의 비례식인 거라서. 이해되니? 그래서 문제에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물어본다는 건 뭘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A 대 B 대 C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사실상. 이해돼? 해서 내가 이거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요식 가지고 A 대 B 대 C가 얼마인지 구해야 되지. 이렇게 식이 3개나 비례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얘를 K라고 넣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A 더하기 B는 5K, B 더하기 C는 6K. 5 여기를 넘기고 6 여기를 넘기고 7 여기를 넘기는 겁니다. 그럼 C 더하기 A는 7K라고 놓으면 3개 다 더하면은 2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된다? A 2배가 18K가 되니까 양변을 2로 약분해주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K가 되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 A 더하기 B가 5K니까 C는 몇이 돼? 얘가 4K. 그 다음 B 더하기 C가 몇이니까 6K니까 A는 3K. 그 다음에 C는 몇이 되냐면 B는 몇이 되냐면 2K가 되겠지. 그러니까 A 대 B 대 C랑 뭐랑 똑같아?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랑 똑같은데 그게 몇 대 몇 대 몇인 거야? 3대 2 대 4인 거지.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3대 2 대 4가 되겠구나.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가 있고 이거는 할만할 것 같고 이거 뭘까? AB 대 BC 대 CA 이거 한 문제 풀어볼까 지금?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한번 생각해볼까? 방금 한 거랑 굉장히 비슷하지? 816번 요거 하고 두 문제만 하고 잠깐 쉬시자. 이거 하고 두 문제 하고 싶시다.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좀 덥다 그치? 에어컨 좀 켜줄게. 켜고 있어. 끈끈하네. 에어컨 켰습니다. 이제 다 했다 사인 법칙 여기까지 하면. 근데 네.
목요일까지 해오는 거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채연이 또 토요일날 심지어 아 부산 가잖아. 저만 내일 목요일까지 해요? 아니 다 목요일까지 뭐 많이 안 내줄게. 코사인 법칙까지만 하자 오늘 어때? 사인? 사인 코사인 딱 2개. 2개 할만하잖아. 봅시다 이거. 자 도연아,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물어봤네.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거야? A 대 B 대 C 구하라는 거지. 얘가 얼마니 물어보고 있는데 아까는 이 뭔가 A랑 B의 합, B랑 C의 합, C랑 A의 합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줬으면 이번엔 뭘 줬니? 이 A 대 B 대 C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요런 정보를 줬거든. 이 말은 A, B가 예를 들어 뭐 4K, 그치? B, C가 뭐 3K, C, A가 6K라고 준 건데 이번엔 세 개를 뭐 하고 싶니? 아까는 더했는데 이렇게 세 개를 얘는 나누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다 곱해보면 어때? 셋을 하면은 A, B, C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좀 불편한가? 이렇게 해볼까 아니면? 그러니까 연립하면 되는 거거든요. 연립을 하면 되는데 지금 미지수가 4개잖아. A랑 B랑 C랑 K. 근데 식이 3개 있으면은 무조건 다 한 문자로 표현해 볼 수는 있거든. 시원하다. 자, 근데 얘랑 얘 곱해볼게. 얘랑 얘 곱하면 어떻게 돼? A, B제곱 C가 얼마? 12K제곱이지. 근데 내가 뭘 알고 있어? AC가 6K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B제곱이 뭐가 돼? 2K제곱 되지. 2K가 되지. 이렇게. 이해되니? 그럼 B는 루트 2, 루트 K네. 굳이 표현해보면 B가 루트 2, 루트 K면 A는 뭐가 되는 거고 여기 B 넣어보면은 2 루트 2, 루트 K. C는 뭐가 되는 거고? 네? 좀 잘리네? 어떻게 해야 되나? 옮겨요. 그렇지. 이게 가능하구만. 얘는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닌데. 좀 잘리네. 이거 저 최적의 비율을 내가 알아올게. 아직 그걸 안 해가지고. 물음표 이거 여기 들어. 뭐지? 이렇게. C는 뭐가 된다? C는 여기에 루트 2, 루트 K 넣으면은 2분의 3 루트 2 루트 K가 된다. 어차피 난 비율만 알고 싶은 거니까 루트 2도 다 날려주면은 2대 1대 2분의 3이지. 그러니까 2대 1대 2분의 3이니까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한번 표현해보면은 양변 2 곱해주면 4대 2대 3이죠. 4대 2대 3. 이거 3개 연립을 해주면 된다. 보통 곱하거나 나누는 식으로 연립할 생각했어야 되겠지.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닌. 괜찮나요? 딱 2문제만 풀고 잠깐 쉬자. 얘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왼쪽으로 자꾸 모르겠나? 아니면 한 칸만 맞출까? 좀 한 칸만 맞추자. 됐어. 왜냐? 잠깐만 이거 화면 비가 되네? 이따 할게. 좀 쉬고 싶을 테니까. 자, 이거 봅시다. 삼각형 결정이거든? 삼각형 문제가 나온다.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식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식 하나 주고 얘가 어떤 삼각형이니 물어보면은 답은 항상 3개 중에 하나를 씁니다. 어떤 삼각형? 첫 번째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요. 정답이.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일 수도 있고 이거는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똑같아. 세 번째 직각삼각형. 이 답은 이 3개 중에 하나야 무조건.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그냥 정삼각형 하면 돼요. 답을. 근데 이등변이랑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떤 이등변 삼각형인지 혹은 어떤 직각삼각형인지까지 명시를 해줘야 돼. 무슨 소리냐면 이런 식으로
뭐 A랑 B랑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요. 아니면은 뭐 각 B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요. 뭐 직각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어떤 직각 삼각형이고 어떤 이등변 삼각형인지를 좀 명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은 얘가 어떤 삼각형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다 뭐 하면 되냐면 각을 변으로 바꿔서 풀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sin A는 뭐로 바꾸는 거야? 2R분의 A. sin B는 2R분의 C. 이런 식으로 sin C는 미안합니다. C가 2R분의 C. 이런 식으로 이 각 있지? 각이 포함되어 있는 놈들은 다 2R도 어쨌든 변의 길이니까 이렇게 다 길이로 바꿔주면 됩니다. 길이로. 사인 나오면 다 이렇게 바꾸면 되고, 이따가 코사인도 보겠지만 그 미리 얘기를 해두면 안 넘어가고 할게요. 코사인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꾸면 돼? 아까 말했던 것처럼 2BC분의 A 왜 이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코사인 B가 나오면은 2C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C 같은 경우는 뭐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런 식으로 다 각에 관련된 것들을 다 뭐로 바꿔라? 변으로 바꿔주면은 얘가 그럼 요 식이 다 변에 관련된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만약에 문제에서 A는 B는 C라는 결론이 나왔어. 이 조건을 풀어보니까. 그러면 정삼각형인 거고, 풀어봤더니 뭐가 나와? A는 B 혹은 뭐 B는 C 혹은 C는 A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결론이 나오면은 얘는 이등변 삼각형인 거고, 이거를 풀어봤더니 변에 대해서 문제에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나 아니면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나 아니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라고 하면 얘는 직각삼각형인 거고.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sin B는 어떻게 바꾼다? 태경아? 히히는 아닌데. sin B는 변으로 바꾸면? sin B는 어떻게 바꾼다? 2R분의 그렇지. 2R분의 B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다 각 관련된 요놈들 있지, 이 세 개. 그럼 얘는 A 곱하기 sin A는 뭐로 바꾼다? 쓸 뻔했네. 똑같아. 저요? 예. 2R분의 A 얘는 2R분의 C 이렇게 다 변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양변에 2R 곱하면 2R 다 날라가겠죠? 뭐가 되냐면 여기는 AB 빼기 BC는 A제곱 빼기 C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를 B로 한번 묶어보면 A 마이너스 C, 얘도 인수분해보면 A 플러스 C 곱하기 A 마이너스 C지. 한쪽으로 넘깁시다. 그럼 A 마이너스 C로 묶어주면은 요 식은 A 마이너스 C에 A 더하기 C 빼기 B는 0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지금 까지 따라오셨나? 그러면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는데, 수연아, 네. A 더하기 C 마이너스 B가 0일 수가 있나 없나? 있죠. 왜 없지? 아니 왜 이래? 왜 없지? 그러니까 왜 없는지를 좀 알려줄래? 얘가 왜 0일 수가 없을까? 삼각형이 그치,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랑 똑같을 수가 없지. 절대 삼각형이 되려면은 무조건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겠다. 즉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네. A는 C인 이등변 삼각형이 정답이 된다. 로 풀어주면 됩니다. 다 각을 변으로 바꿔서 풀면 다 끝나요. 이 문제는. 아시겠죠? 자, 마지막 한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 가자. 사인 법칙 활용인데 잠깐 지울게. 침범한 것만. 너무 쉬워요. 활용이 원래 좀 어렵잖아. 근데 이거는 오히려 직관적. 이런 식으로 그림이 다 그려져 있지. 이거 보고 지금 문제에서 각 하나의 변 몇 개 줬는지, 뭐 변을 3개 줬는지, 뭐 외접원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 보고 사인 법칙 써야겠다, 코사인 법칙 써야겠다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채은이, 피곤한 채은이 한번 풀어봅시다. 걸렸다. 자, 지금 문제에서 궁금한 게 요 B지점 있지? 네. 요 B지점에서 요 드론까지의 요 길이를 구하래. 요 길이 X라고 할게. 이거 구하고 싶어. 네. 지금 문제에서 뭐랑 뭐를 줬니? 두 각각 각 두 개랑
변 하나 줬네. 뭐 쓸 거야? 사인. 사인 법칙 쓸 거야? 그러면 불러줘 볼래? 어떻게 쓸 건지? 사인 45 사인 45도분의 x x가 뭐랑 똑같다? 싸. 뭘 쌀까? 사인. 사인 응. 70인가? 글쎄? 그러면요? 어떻게 해줄게. 아니 응. 사인 7 근데 이러면 미지수는 그치? 나는 요 변을 활용해야 되는데 네. 요 각을 알아야 되는데 요 각도 알 수 있잖아. 두 각을 줬다는 건 하나 70 아니에요? 60도죠? 왜요? 180. 그거는 네. 좀 아쉬운데? 사인 60분에 어? 30. 잘했다. 나 왜 자꾸 70, 70 하나 했네. 난 이게 잘 안 보이는 건 줄 알고 확대시켰잖아. 자, 해서 x 구하면 되겠죠? 네. 사인 45도만 여기로 넘겨가지고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 30 곱하기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니까 곱해주면 10루트 6이 되려나? 10루트 6m가 정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뭘 알고 있고 뭘 써야겠다. 그리고 각을 두 개 줬다는 거는 세 각의 합이 180도니까 나머지 한 각도 사실상 준 거랑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푼다. 나머지는 숙제로 풀어오시고 잠깐 쉬었다가 유형 6번부터 코사인 법칙까지만 오늘 마무리합시다. 아셨죠? 잠깐만 쉬었다 가요.